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직장 상사에게 기죽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직장 생활의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상사 앞에서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그 직장 상사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 굉장히 직장 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워야 하는데 문제는 지나치게 긴장해서 오히려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어버버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상사 앞에만 서면 왜 위축될까? 그리고 왜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막 땀 나고 너무 힘들어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자신 있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죽으면 안 좋은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신뢰감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직장 상사가 나를 못 믿어요. 내가 얘기를 해도.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막 어버버하고 막 쫄아가고 있고 이렇게 위축돼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뢰감 있게 보여야 이제 내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나 편하려고 직장 상사 앞에서는 기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 당당하고 여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어떤 이런 이제 모든 면을 이제 그 어떤 기본적으로 탁 이렇게 태도를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이미지를 동시에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직장 상사 앞에만 가면 너무 작아지는 어떤 습관, 그런 어떤 이미지를 이제 바꿔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자, 당당하게 어깨 펴고 직장 상사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태도를 어떻게 만들까? 첫 번째, 기본 태도. 일단 아주 기본적인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런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슬리퍼,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부르면 보통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슬리퍼 같은 거 신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 상사가 부르면 누구 뭐 김대리, 김과장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슬리퍼를 신고 가면 안 돼요. 슬리퍼를. 그러니까 그 책상 밑에 있는 구두 바꿔서 신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뭐 슬리퍼 그냥 끌고 가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형식적인 걸 그렇게 구해갖고 뭘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슬리퍼를 끌고 갈 때 내가 구두를 신고 가면 더 나한테 유리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거를 직장 상사가 모르는 것 같죠?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부르면 저 친구는 슬리퍼가 아니라 구두를 바꿔 신고 오는구나. 알아요. 그러면은 저 친구는 굉장히 마음을 단정하게 그리고 이렇게 정중하게 하려는 어떤 그런 태도가 있구나라고 알면 직장 상사 10명이면 10명 다 좋게 보지 그걸 나쁘게 보는 직장 상사는 없습니다. 신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손에 이제 김 과장 부르면은 손에 일단 노트 항상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부르면 그냥 덜렁덜렁 오는 친구.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유난히 싫어하는 걸 아니까 나중에 그 버릇들을 다 고쳤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그런 어떤 버릇이 안 붙어 있으신 분들은 내일부터라도 이 방송을 보고 아니면 아침에 보셨다고는 이제 오늘부터라도 항상 누가 부르면 노트, 펜을 들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일단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책상 위에 거울을 하나씩 다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거울을 놔두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 거울 같은 거 놔두는 게 이제 민망하니까 안 놔두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직장 상사가 이제 불러서 가는 경우에는 일단 거울로 자기 얼굴을 이제 한번 확인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사무실에 그냥 이렇게 막 앉아 있다 보면 얼굴에 막 이렇게 막 번질번질하게 막 이게 기름이 낄 수도 있고 그때 눈곱이 낄 수도 있고 머리도 막 헝클어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기 얼굴을 점검하고 네 대답하고 한번 자기 얼굴 점검하고 이렇게 가는 태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한테 이게 항상 이 친구 참 깔끔해 단정해 라는 이미지를 주는 건 일도 저렇게 할 거야 라는 후광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옷도 제대로 입고 용모가 반듯하면 나 자신의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는 직장 상사도 저 친구는 참 깔끔해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노력들이 나를 더 위축시키지 않고 당당하게 하는 이제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제 부르면 가는데 너무 불렀다고 해서 막 허둥지둥 서두르지도 말고 아니면 너무 느리게 시간을 오람 빨리빨리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라고 화가 날 정도로 느릿느릿 오지도 않고 적당한 스피드를 그렇게 단정하게 한 채로 유지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평소에 이제 내가 만약에 영업부라 그러면 영업팀이라 그러면 매출에 관련된 자료가 이제 책상 위에 늘 있겠죠. 파일이나 이런 게. 아니면 또 메모한 게 있든지 아니면 또 내가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패드 이런데 그런 어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디자인들이 있겠죠. 그러면 가능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이어리랑 같이. 왜냐하면 나의 하는 업무 중에 어떤 걸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러면 네,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도로 이제 자리에 가서 그걸 챙겨서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누가 부르면 일단 뭐 그게 이렇게 막 무거워서 막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 파일을 같이 갖고 가서 만약에 물어보는 내용을 그 자리에서 여기가 있습니다라고 탁 펼쳐서 제시하는 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런 식의 어떤 준비가 거기까지만 돼 있어도 대단히 그 직장 상사한테는 좀 내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어떤 이제 그냥 이렇게 뭐 김 과장, 김 대리 부르는 게 아니라 아니면 미리 예정된 어떤 미팅을 준비한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할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뭔가 하면요. 뭘 물어볼 건지 직장 상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지를 미리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일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력사원 채용 중이라면 그 얘기를 물어볼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경력사원 채용에 관련된 회의가 아니라 어떤 내년도에 어떤 그런 계획에 대한 회의를 하더라도 내 얼굴을 쳐다보면 직장 상사가 기억이 나겠죠. 경력사원 채용 어떻게 됐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대답할 거를 미리 다 숫자를 확인해서 체크해서 들어가는 그런 센스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딱 대답하면 내가 기가 살죠. 그런데 물어봤는데 나가서 확인해갖고 들어올까요? 뭐 이렇게 되면 또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한마디 하고 인상 쓰고 그럼 내가 또 기가 더 죽는 거죠. 결국에 뭐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기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숫자나 이런 거를 다 확인해서 예상 질문. 지금 나 들어가면 뭐 물어볼 거야? 내 얼굴 쳐다보면 뭐가 저분이 기억이 날 거야. 그럼 그거 물어보겠지? 미리 챙겨서 내가 지금 회의 안건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챙겨서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업을 이제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매출 관련 숫자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정된 미팅 준비할 때 두 번째 뭔가 하면 자신감과 에너지를 이제 잔뜩 최고로 끌어올린 채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유난히 직장 상사 앞에서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타입이다라고 하면 나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자신감 있게끔 이렇게 부풀려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왜 이렇게 짐승 동물들 봐도 이렇게 적을 만나면 자기 몸을 잔뜩 이렇게 털을 막 세워갖고 부풀리잖아요. 적절한 비유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너무 작아지고 위축된다 그러면 나를 일부러라도 내 스스로 이렇게 부풀릴 필요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2시부터 이제 미팅을 시작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일단 나를 부풀릴 수 있는 방법. 나한테 내가 지금 발표할 내용, 내가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난 들어오면 막 다 아는 것도 막 떨려. 그래서 막 숫자를 잘못 얘기하고 막 실수해. 라고 투덜대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내가 직장 상사 앞에서 떨려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떨리면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눅 들지 않는 거죠. 예상 질문, 현재 업무에 대해서 주요 사항 정리, 그다음에 자료도 뽑아서 파일 준비하고 뭘 물어보면 이제 엉뚱한 대답하지 않도록 딱 정확하게 내가 하는 어떤 그런 숫자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고 구체적인 어떤 숫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다이어리를 펴서 얘기하는 이 정도의 어떤 자신감과 어떤 스마트한 이미지는 보여줘야 직장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돼 있지 않고 무서워, 너무 긴장돼 라고 하면 상대도 나를 보고 한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준비를 마쳤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우리는 어떤 그런 직전 경험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자료나 이런 걸로 준비를 다 마쳤으면 제일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혼자 맨손 체조하는 거예요. 혼자 제가 이제 그 면접 보는 그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팔을 크게 최대한 크게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게 바로 이제 나를 부풀리는 내 몸을 크게 내가 손바닥 가고 있는 것만큼 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부풀리는 연습, 이 맨손 체조가 아주 심리적으로 대단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맨손 체조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내가 아주 멋진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탁 뒤로 제껴 앉는 거예요. 안겨서 기지개도 이렇게 막 딱 켜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팔짱도 탁 끼워보고, 다리도 탁 꼬아보고, 이렇게 정말 자세를 몇 분 동안 아주 그야말로 왜 이렇게 건방진 자세 있잖아요.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멋지게 말하는 나를 그런 이제 자세를 취하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미팅에 들어가면 이게 막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렇게 막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메모하고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차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많이 이렇게 이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나의 태도를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저 친구 너무 잘 보이고 싶구나. 그렇게 지상사가 느낀다면 그게 좋은 영향일까 나쁜 영향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면서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그건 굉장히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일은 못하고 열심히도 안 하고 성실하지도 않으면서 일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그냥 난 잘 보이고 싶어 라고 애쓰는 거, 눈도장 막 찍을 거야 라고 애쓰는 거, 아부에서라도 어떻게 어떻게 잘 넘어가고 싶어 라고 하는 거는 직장 상사한테 굉장히 만만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지나치게 애쓰지 않고 일에 집중하는 거, 나 스스로에 집중하는 거, 내가 직장 상사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일을 잘하고 그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어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직장 상사하고 어떤 그런 아주 가불관계처럼 보이지 않고 나를 좀 직장 상사가 존중하게 하는, 그렇게 존중하게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지키셔서요. 직장 상사 앞에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당당해서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런 직장 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